안녕하십니까. 팔자를 벗삼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2신살 우리가 했죠. 해묘미, 신자진, 인호술, 사유주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이제 한 해 한 해 유년을 볼 때 굉장히 유용한 툴이에요. 이거는 꼭 잘 암기를 해 두세요. 자, 우리가 오늘은 각종 신살, 하병충, 파해, 원진, 기문, 백호, 개강, 공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답이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구구단이라 했잖아요. 구구단. 이 앞쪽은 좀 뭔가 이해가 있어도 되는데 이 하병충, 파해, 원진, 기문 이런 신살은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고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 수학 문제를 풀겠다. 이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합은 안정, 어떤 관계가 되어 있다. 생산, 그리고 묶임,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합이라는 게 묶여 있고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합에는 방합, 삼합, 육합이 있는데 이렇게 가족의 일을 방합이라 하고 사회의 일은 삼합이라 하고 육합은 부부합이라고 우리가 또 따로 이름을 붙여요. 가족의 일이라는 거는 뭔가 가족처럼 끈끈한 유대관계, 이거는 뭐 돈이나 명예와는 별 상관없이 그런 형태의 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방합이 있으면은 이 가족 동업 아니면은 또 부친이 하던 일을 자기가 물려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일을 많이 합니다. 가족 사업 이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목은 뭡니까? 봄이죠. 임묘진 이게 있으면 세 개가 있으면 방합이에요. 그럼 한자가 빠진다 하더라도 방합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목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오미는 여름이죠. 화의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검은 신유술 검의 가족이에요. 해자축은 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육친에서 어느 것이 식재관이다, 식신이다, 뭐 관성이다, 재물이다 이건 또 어미를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합이라든지 삼합, 육합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삼합은 여기 있죠. 해묘빈, 신자진, 인호술, 사유축 이게 삼합이에요. 사회적인 일이거든요. 사회적인 일이니까 뭐겠습니까? 뭔가 돈이 되고 뭐 재물을 만들고 직장에 다니고 진급을 하고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많이 구하는 그런 형태의 합이다 이리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육합은 부부합인데 좀 안정성 이런 거거든요. 오미가 합을 하고 있고 자축이 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유가 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하고 해하고 합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글자가 있으면은 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안정적이다 합이 있으면은 만약에 인해가 합을 하고 있는데 신년에서 인신충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잠시 괴롭지만 이게 완전히 뭐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합이라는 게 안정이잖아요. 안정. 그 다음에 형은 우리가 깎고 조이고 뭐 다듬고 하는 것으로 보통 뭐 이게 형벌 형자거든요. 그래서 형벌이라든지 또는 어료, 뭐 사법, 기술, 리메이커 이런 쪽의 환경 동작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샘플 여기에 술미형이 있는데 축술미 사명은 아니지만 하나가 빠져도 형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살이 있으면은 이런 어료, 사법, 기술 쪽에 뭐 인연이 많다, 관여해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만약에 뭐 그런 뭐 의사라든지 또는 간호원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주대로 잘하고 있다. 인연이 길 것이다. 돈이 된다. 성공이 빠를 거다. 이렇게 우리가 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은 이렇게 마주 달려오는 자동차처럼 반대 기운이에요. 그래서 충도 이렇게 형살처럼 이런 우리가 망치로 뭘 두드리고 뭘 깨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강한 기술성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자극, 격동, 동요, 이동으로도 봐요. 왜냐면은 두 기운이 부딪히니까 한쪽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두 기운이 부딪히면은 어느 시점에는 하나가 허물어지고 또 어느 시점에는 반대가 허물어지고 하니까 한 곳에 정착하기가 힘들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역마의 기운으로 봐요. 그래서 일단은 뭐 범부필부는 무조건 좋다. 운에서 충이 오든 뭐 사주에 충이 있든.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게 뭐 오늘 같은 내일, 뭐 내일 같은 모레 이렇게 살잖아요.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운에서 한 번씩 충이 딱 와가지고 한번 자극을 주면은 뭔가 새로운 일에 가담을 한다든지 뭔가 뭐 없던 돈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형태대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봐도 됩니다. 충을. 그래서 형충, 합형충. 그 다음에 파는 우리 형하고 비교를 해보면 형은 좀 외부적으로 기계를 깎는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뭐죠, 성형수술 같으면 피부를 깎는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모습이 보이는 형이 이런 깎고소임이라면은 파는 그런 외부적인 게 아니고 내부적인 형살이거든요. 그래서 좀 정신적인 내부적인 형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외울 때는 뭐 자유의 오묘함으로 인해 신사가 축진해서 미술을 그린다. 이게 옛날에 이제 다 뭐 이렇게 처음에 초보 때 이렇게 글을 만들어 가지고 다 외웠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카페 그 활동할 때 그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올렸어요. 상당히 이렇게 좋다 해가지고 저도 이 방식대로 외웠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이런 식의 만들어서 외우면 편해요. 파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자유의 오묘함으로 인해 신사가 축진해서 미술을 그린다. 자유파, 오묘파, 인해파, 신사파, 축진파, 미술파. 그죠? 그러니까 미하고 술이 있으면 그런 파살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예를 들어서 뭐 시험만 치면은 시험장에서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뭔가 긴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내부적인 형살, 파살이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해는 이게 육합하고 우리가 그 부부합, 육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은데 미하고 자가 햇살이거든요. 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오하고 미가 합을 하는데 자가 와가지고 좌우충을 하니까 미가 오하고 합을 못해요. 그죠? 안정성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미하고 자가 있으면은 자미해, 미자해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도 볼까요? 인하고 사가 해살이거든요. 이거는 인하고 해가 육합을 하고 있는데 사가 해를 충으로 때리니까 인이 해하고 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하고 사 사이에는 그런 해살이 있다. 그래서 해하고 육합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외우기도 쉽고 이해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을 해친다. 이거죠. 이런 의미예요. 안정성.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 육합을 방해하여 외롭다. 또 안정성이 불안하다.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외울 때는 미자가 오죽하면 시내에서 인사도 안하고 진묘와 유술 하겠느냐,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죠. 미자해, 오축해, 시내해, 인사해, 진묘해, 유술해. 그죠? 그 다음 원진 같은 경우에는 좀 눈흘김, 또 손상, 손모 이런 거예요. 뭐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어떤 뭐 이렇게 뭐 꼼보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피부 이런데 이런 것들도 어떤 하나의 원진의 물상으로도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어긋나 있는 거, 좀 사람이 눈을 흘긴다. 뭐 마치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짝꿍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가운데에 줄 거 놓고 야 넘어오지 마 뭐 이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이 짝꿍을 딱 둘이 하라고 앉혀놨으니까 싫은데도 뭐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그런 묘한 관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는 뭐 잘 먹여주고 인유로 보신도 시키고 진해에서 사술도 먹인다.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외워집니다. 자미원진, 추고원진, 인유원진, 묘신원진, 진해원진, 사술원진. 사주에
사하고 술이 있으면 그건 원진살이에요. 원진살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태어난 날이 본인이고 월이 부모 형제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사하고 술이 1월에 걸려 있다. 그럼 부모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원진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면 좀 떨어져 살아라. 서로 있으면 서로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자, 기문도 마찬가지예요. 기문도 그런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기문 관살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외울 때는 진의 자유미인이 오죽하면 사술로 보신을 하겠느냐. 그래서 진의 기문, 자유기문, 미인기문, 오축기문, 사술기문, 묘신기문 이라면 돼요. 그래서 위에하고 비슷한 게 원진하고 기문하고 비슷해요. 사술, 묘신, 진해, 그죠? 그래서 좀 틀린 거는 뭐냐면은 자미 원진이잖아요. 자미 원진인데 기문은 자유 기문이에요. 요 네 글자만 좀 틀려요. 인유 원진인데 인미 기문. 그죠? 요것만 순서가 좀 바뀌고 나머지는 원진하고 기문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진하고 기문은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조금 외우기도 편해요. 똑같은 의미에요. 원진이나 기문이나 뭔가 좀 스트레스가 있다. 정신적인.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백호대사라고 개강사는 압력, 파워, 힘, 폭탄, 피 이런 걸로 키워드로 잡으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 책에 보면은 백호대살이 있는 사람이 뒷산에 호랑이를 잡으러 갔다가 호랑이에 물려 죽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그냥 백호대살이 있어서 피를 봤다가 아니고 본인이 그런 힘, 호랑이를 잡을 만한 힘과 파워가 있으니까 본인이 호랑이를 잡으러 뒷산에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일진이 안 좋아서 호랑이한테 당한 거죠. 그런 것처럼 뭔가 큰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례라든지 이렇게 포크레인이라든지 아니면 선박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강한 이런 백호나 개강의 글자가 사주에 있습니다. 거의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런 힘든 일, 큰 에너지를 필요한 일을 하니까 어떤 순간적인 실수로 피를 본다든지 좀 다친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살림만 사는데 백호대살이 있다 해가지고 피 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반찬 밥하다가 손가락 좀 비고 이런 피 정도겠죠. 네. 그래서 너무 어마무시하게 반드시 니는 피를 본다든지 니는 반드시 어마무시하게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죠? 오히려 그런 큰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파워가 있다. 이렇게 통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망 찾기 같은 경우에는 공망이 참 이게 묘한 게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 키워드를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아요. 내가 관이 참 이 천간 지지로였고 참 세력이 있는데 이게 공망이다 그러면은 최고의 자리까지 못 가는 거예요. 한 중간 정도, 실무진 최고 정도 수준, 부장이나 차장급 정도 별을 못 따는 거죠. 공망이 있으면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는 내가 관이 공망인데 그러면은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부서가 어느 날 통째로 없어져서 다른 부서로 가야 된다든지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공망은 공치고 망한다, 구멍이 났다, 어마무시하게 안 좋게 보거든요. 근데 너무 심하게 그렇게 볼 거는 없고 한 그 정도로 약간 좀 불만족스럽다. 이 정도 수준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망을 찾을 때 보면은 손가락을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공망표를 보고 하는데 그럴 것 없이 이렇게 외우면 공망을 쉽게 찾습니다. 목전, 화삼전, 토충, 금사무, 수후 이렇게요. 이게 뭐냐면은 일간이 목이면은 일지압 목전이죠. 일간이 목이잖아요.
그럼 일지 앞. 해의 앞에 뭡니까? 술이죠. 술은 술해가 같이 가니까 술 앞에 있는 신유가 공망이다. 그죠? 일간이 화이면 일지 삼합 앞. 화삼전이 일간이 화이면 삼합의 앞이거든요. 그래서 병인 일주다. 그럼 인오술 하면은 삼합의 앞이면 요쪽이잖아요. 인오술이니까. 그래서 술의 공망이다. 그 다음에 일간이 토이면은 일지를 충하는 자가 공망이다. 기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뭐 요충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유가 공망이다. 일간이 금이면 일지 삼합디다. 아하, 이게 또 금이 빠졌네요. 만약에 경신일주다. 그러면은 신자진이잖아요. 그래서 자가 뒤에 있잖아요. 신자진이니까 자축이 공망이다. 그 다음에 일간이 수이면 일지디다. 일간이 수잖아요. 그럼 신이잖아요. 신 뒤에는 뭡니까? 유인데 신유가 같이 가니까 뒤에 수레가 공망이다. 그럼 공망표나 손가락 돌릴 필요 없이 바로 보면 이 공망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망을 찾으면 좋습니다. 빨리 찾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합, 형준, 파의 원진, 기문, 백호, 개간, 공망은 이런 식으로 반드시 외우고, 그리고 뭐 안정이다, 뭐 다음에 깎고 조인다, 이동, 자극, 동요, 뭐 정신적인 내부적인 형사, 이런 키워드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은 한결 더 사주풀이를 할 때 쉽게 되고, 그 다음에 이해도 암기도 잘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뭐 사주를 볼 때 이렇게 운을 기다리고 막 운을 따지고 복을 따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뭐 굉장히 이렇게 나의 본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위거든요. 자존감. 내가 꼭 뭐 부모 덕이 좋아서, 또는 자녀 복이 좋아서, 배우자 복이 좋아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또는 그런 복이 없어서 내가 못 먹고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라는 게 없어져요.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대로 사주 공부를 한다든지 사주풀이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면 우리가 뭐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돌을 닦고 뭐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뭐 직장 다니고 하는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좀 더 편하게, 내가 좀 더 잘 살라고 하는 건데 막 그런 복의 의지를 하다 보면 나는 없어져 버리거든요. 자존감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샘플이 예를 들어 가지고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은 아니고요. 사오미가 용신이라 해가지고 사오미 운이 오면 좋다. 격국 용신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사오미 운이 오면 좋다. 그랬으면은 이 사람은 사오미만 기다릴 거 아닙니까? 신유술, 해자축, 임묘진, 이 9년은 뭐 거의 뭐 사람이 거의 뭐 폐인 비슷하게 막 그리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사오미는 사오미대로 좋고, 신유술은 신유술대로 좋고, 해자축은 해자축대로 좋고, 임묘진은 임묘진대로 좋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뭔가 본인의 자존감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그냥 건축 도면으로서, 예를 들어서 건축 도면을 보면은 해자축이 만약에 안방이다. 그리고 사오미는 뭐 화장실이다. 그럼 해자축 때는 안방을 지으면 되는 거고, 사오미 때는 화장실을 지으면 되는 거고, 신유술이 베란다면 베란다를 지으면 되는 거고, 임묘진이 뭐 거실이면 거실 공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방 건설, 안방 시공을 하라는 운에 뭐 화장실 공사를 하겠다, 베란다 공사를 하겠다 하니까 괴롭고 힘든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계절 아닙니까? 여름, 가을, 겨울, 봄, 어느 계절이 싫고 좋겠습니까? 다 좋죠. 그냥 싫다 좋다는 자기 생각이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관점을, 생각을,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바꾸자. 그래서 그냥 건축도면 인생설계도 보듯이 이 사주가 내 아주 친한 친구처럼
이 친구가 내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듣는다는 생각으로 그 얘기를 잘 듣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고 생각을 하고 사주 공부를 하면은 한결 좋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팔자를 거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